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네, 오늘은 독일에서 여행하기 좋은 곳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무턱대고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살았던 도시들, 그리고 제가 가봤던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에서. 웬만큼 이렇게 구글 지도를 열어서 웬만큼 인을 하지 않고 그냥 봤을 때 딱 뜨는 이름들은 대부분 제가 다 가본 도시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도시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어느 도시가 제일 괜찮았고, 여행을 하기 좋고, 어디가 조금 살기가 좋았는지를 제가 좀 나눠봤거든요.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썸머가 뽑은 독일에서 여행하기 좋은 곳을 몇 가지 골라왔어요. 일단 그 중에 제가 살았던 도시들을 조금 알려드리지. 제가 독일에서 살았던 도시들이 총 5군데가 있어요. 이 도시들은 제가 계속 살았던 도시들은 아니고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도를 살았던 도시들인데, 지난 한 6년 전부터 계속 독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도시들이라 제가 조금 더 여행지로 알기보다는 조금 살았던 도시로 저는 잘 알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일단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면 저는 함부르크에 한 3개월 정도 살았었어요. 함부르크라고 하면 굉장히 제 기억에 많이 남는 도시고, 제가 독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함부르크는 또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건물들도 굉장히 빌딩 같은 건물들이 많아요. 고층 빌딩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아하는 이유는 근처에 그 항구라고 하죠. 부산처럼 항구 도시예요, 함부르크는.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이 독일이 아무래도 육지다 보니까 강이라든지 바다를 볼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물론 한국처럼 뭐 삼면이 다 바다로 쌓여 있어서 조금 한 2시간만 드라이브를 하면 바로 있고 한강도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물을 보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제가 살았을 때는 거기 바로 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러 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시원하거나 탁 트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해요.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항구 도시고 무역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3개월 동안은 제가 살았던 도시들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함부르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살았던 도시는 이제 하노버. 하노버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한 1년 정도를 살았던 도시예요. 하노버의 느낌은 굉장히 작은 이제 중소도시거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함부르크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고, 그리고 베를린보다는 조금 더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하노버의 느낌이라고 하자면 조금 제가 느꼈던 거는 좀 어둡고 산업의 도시라고 저는 조금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박람회도 굉장히 많이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도시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노버는 관광도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관광 때문에 굳이 갈 이유는 없고, 단지 박람회라든지 그런 일적인 걸로 비즈니스적으로는 많이 방문을 하시는 도시 중에 하나죠, 하노버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제일 처음에 독일에 와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살았던 도시는 이제 쾰른이 있어요. 쾰른은 이제 제일 서쪽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 저는 특별하게 쾰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굉장히 일단 그런 이민자들이라든지 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 중앙역만 나가도 약간 조금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치안적으로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쾰른에 굉장히 멋있는 대성당이 있지만 그 대성당을 제외하고는 사실 볼 것도 솔직하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쾰른은
정말 그 근처에 가셨을 때 대성당을 보려고 잠깐 내려서 중앙역에 있거든요. 대성당을 보고 바로 기차를 타고 다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시기를 권해요. 쾰른은 정말로 볼 거 없는 도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았던 도시는 이제 뮌헨에 제가 3개월 정도 또 살았었는데, 뮌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독일에 많이 아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굉장히 커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좀 그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도시라고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뮌헨은 한 번쯤은 구경을 가도, 관광을 하러 가도 괜찮은 도시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단지 거기가 굉장히 이 독일인의 그 향이 짙은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인종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좀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혹시 독일어가 안 되거나 영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약간 차별을 느낄 수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뮌헨은 일단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물가가 비싼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뮌헨이거든요. 그래서 뮌헨은 선택인 것 같아요. 가셔도 볼 것도 있지만 또 굳이 뮌헨을 보자고 남쪽으로, 예를 들어 뭐 프랑스라든지 북쪽을 여행을 하시는데 뮌헨을 꼭 보자고 남쪽으로 굳이 내려가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지나가시다가 뮌헨을 들릴 길 있으시면 그 밑에, 뮌헨 밑으로는 이제 스위스랑 근접하잖아요. 뭐 스위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렇게 계속 내려가실 거라면 뮌헨을 한 번쯤은 들려서 한 하루 정도면 다 볼 수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뮌헨은 그 정도만. 그래서 제가 일단 살았던 도시 4개를 지금 알려드렸고, 마지막 한 도시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지 않으셔도 되는 도시라 제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는 일단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제가 살지 않았지만 일 때문에 방문을 했던 도시들도 있고, 그리고 아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이유로 방문을 했던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쭉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북쪽, 서쪽, 동쪽, 다시 서쪽, 동쪽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함부르크 있었고요. 그 밑에 하노버 있었고, 그 밑에 브라운슈바이크라고 있어요. 브라운슈바이크는 굉장히 또 작은 도시인데 베를린과 하노버 사이에 있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이 도시도 뭐 굳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기에 그냥 일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작은 소도시예요.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가면 이제 브레멘 음악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그냥 말을 하자면 브레멘도 볼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굳이 브레멘의 그 음악대 그 동상을 보자고 브레멘을 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멘도 뭐 그렇게 건너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이제 서쪽 약간 밑으로 가면 디셀도르프가 있죠. 디셀도르프는 굉장히 한국 분들이랑 일본 분들, 그리고 이 동양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뭐 저는 거기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저 그때 놀러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받았던 느낌은 굉장히 아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아시아 음식점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굳이 뭐 관광으로는 굳이 가실 필요가 없고, 혹시 그 근처에 뭐 볼 일이 있거나 여행을 가셨는데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시면 들려봐도 괜찮을 만한 도시예요, 디셀도르프는. 그리고 디셀도르프 옆에 이제 작은 도시, 뭐 에센이라든지 본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도 건너뛰셔도 되는 도시들이에요. 굉장히 작거든요. 볼 게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디셀도르프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빼먹은 도시 쾰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쾰른도 잠깐 대성당 보러 쾰른 들렸다가 디셀도르프 가셔서 한식 드시고 바로 이동하시면 돼요. 굳이 오래 시간 끄실 필요 없는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에서 쭉 이제 동쪽으로 쭉 따라오다 보면 이제 베를린이 있죠. 베를린이 있는데 약간 위쪽인가요? 네, 위쪽에 베를린이 있는데 저는 베를린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은 도시예요. 하지만 저는 베를린을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그 이유가 굉장히 그런 유명한 것들이라든지 전형적인 것들 사진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굉장히 뭔가 멋있다라든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큰 도시고 대도시고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진 뭐 도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베를린은 이제 폴란드라든지 동유럽이랑 가깝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서 뭐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그 밑쪽으로 좀 한 버스랑 아니면 차량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나라나 도시가 뭐 체코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가실 때 그냥 이렇게 동선상 한 번쯤 잠깐 들리셔도 괜찮을 만한 뭐 물론 베를린이 수도이고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역사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 번쯤 들리셔서 뭐 박물관도 많으니까 그런 데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도시는 아니에요. 그리고 베를린에서 다시 이쪽 서쪽으로 오다 보면 다름슈타트가 있죠. 다름슈타트는 제가 얼마 전에도 축구 선수 백승호 선수를 이제 취재를 했던 도시인데 그 도시도 사실 축구 경기 외에는 가실 필요가 없는 도시예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다름슈타트에서 조금 밑쪽인가? 네, 죄송해요. 다름슈타트가 먼저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가 먼저였네요. 프랑크푸르트 밑에가 다름슈타트거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를 얘기를 하자면 프랑크푸르트는 굉장히 제가 일로도 많이 갔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비즈니스 때문에 많이 갔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그냥 대도시예요. 그래서 고층 건물도 많고 거기가 아무래도 큰 공항이 있고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트랜스퍼를 많이 하는 그런 공항이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도시 중에 하나가 프랑크푸르트죠. 거기가 이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이 됐고 그리고 일단 한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회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딱 그리고 독일의 딱 중앙쯤에 있기 때문에 뭐 여행을 가시다가 지나치시다가 한 번쯤 들려서 사진 몇 장 찍고 워낙에 이름이 유명한 도시니까 그냥 한 번쯤 들려보실 만한 곳이긴 한데 굳이 가실 필요는 또 없는 도시예요. 굉장히 대도시이긴 하지만 뭔가 독일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게 알고 방문을 하실 필요는 없는 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비르츠부르크라고 있어요. 비르츠부르크는 작은 도시예요. 약간 독일을 너무 줌아웃하지 않고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이름은 뜨거든요. 근데 작은 도시인데 여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비르츠부르크는 예뻐요. 일단 예쁘고 굉장히 크지도 않고 굉장히 작지도 않고 한 이틀 정도 하루 반나절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도시인데 저는 이곳을 여행으로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는 도시예요. 뭐 특별하게 뭔가 큰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비르츠부르크는 분위기 자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르츠부르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유명한 곳들만 알지 좀 작은 도시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다시 조금 위로 올라가 동쪽으로 가시면 베를린 밑쪽으로 라입지기라든지 드레스덴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추천하는 독일에서 추천할 만한 가보실 만한 도시예요. 특히 이 드레스덴 같은 경우에는 이 동독의 느낌이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 서독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유럽의 느낌을 그러니까 고전의 유럽의 느낌이 많이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자체도 너무너무 고풍스럽고 그리고 그런 건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 도시는 꽤 큰 도시거든요. 동독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베를린에서 드레스덴까지 버스로는 3시간 걸리고 차량으로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드레스덴은 이 체코 바로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체코를 가시기 전에
이제 뭐 베를린 보시고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오면서 드레스덴 보고 그리고 체코로 가고 요런 동선으로 많이 여행을 하세요. 그래서 저 드레스덴은 제가 추천을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인 점이 드레스덴은 일단 동독이고 동유럽과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다른 서독에 비해서 예를 들어 쾰른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함부르크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는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여행하기 조금 부담이 없어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담이 없어서 제가 꼭 추천을 하는 독일에서 여행을 하실 만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입치히하고 드레스덴을 보셨으면 조금 더 이제 서쪽으로 조금 더 오시면 뉘른베르크라고 있어요. 뉘른베르크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도시죠. 제가 그때 박람회랑 그런 것 때문에 가끔 가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사전에 영상을 올렸던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던 곳이잖아요. 독일에서는. 근데 이 뉘른베르크도 굉장히 예쁜 도시예요. 뉘른베르크도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뭐 미넨이라든지 이런 도시만큼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런 많은 그런 남부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남쪽 독일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쯤은 들리셔서 구경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뉘른베르크도 저는 추천을 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뉘른베르크를 갔다가 조금 더 왼쪽 오시면 스투트가르트가 있어요. 이 스투트가르트는 제가 좀 많이 갔던 도시예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있고 제 남편의 친구들이 제 남편이 예전에 살았던 약간 고향 같은 곳이라서 많이 갔었는데 사실 여기도 딱히 볼 거는 없어요. 네. 볼 거는 없는데 단지 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왜냐면 거기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볼 만해요. 그 이유가 거기 뭐 벤츠라든지 포르쉐라든지 그런 박물관들이 다 모여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투트가르트는 산업도시고 굉장히 큰 또 대도시예요. 그래서 그런 뭐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가시면은 구경하실만 하실 거예요. 그런 박물관들은 잘 해놨거든요. 저도 가봤었는데 뭐 저는 크게 차에 관심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훑고 나온 정도였지만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괜찮은 만한 도시예요. 뭐 차에 관심이 없다 나는 하면 여기는 스킵해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이제 스투트가르트로 내렸으면 또 한 군데 제가 가봤던 곳은 프라이백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완전히 거기도 동쪽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드레스덴이랑 곧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여기도 굳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이름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 중앙 쪽으로 오시면 제가 약간 위치가 좀 헷갈리는데 칼스루헤라고 또 있어요. 거기도 스투트가르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인데 거기도 뭐 그냥 작은 소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문은 해봤지만 뭐 굳이 기억에 남는 거는 많이 없어요. 굳이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도시 두 곳이 있어요. 그곳은 스위스 국경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도시들인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약간 휴양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스위스 사람들이 이제 독일로 놀러로 올 때 많이 가는 도시거든요. 프리드리히스하펜이라는 도시랑 그리고 콘스탄츠라는 두 곳이 있어요. 여기는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한 도시는 아닌데 도시 전체가 다 이 호수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뭐 겨울에 가면은 사실 볼 게 없어요. 겨울에는 안 가시는 거를 겨울에는 추천을 안 드리고 단지 여름에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호수 근처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도시만 봤다 조금 조용한 휴양지 같은 데 가서 그냥 호수 보면서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게 좀 그게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콘스탄츠랑 프리드리히스하펜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여기도 볼 게 많은 도시들은 아니에요. 되게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차를 가지고 가시면 그 호수 근처를 쭉 따라서 가시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프리드리히스하펜이랑 콘스탄츠 보시고 바로 스위스로 여행을 가실 수
이게 보더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남부를 여행을 하시게 되면 이 호수 근처에 있는 프리드리히스하펜과 콘스탄츠는 제가 꼭 추천을 드리는 도시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딱 축약을 해서 제가 여행하기 좋은 곳 북동쪽에 붙어 있는 드레스덴, 동동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고 유럽의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드레스덴이고, 그리고 이곳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도 저렴하고 유럽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르츠부르크. 중간에 아까 프랑크푸르트랑 그 밑에 쪽에 있다 그랬죠. 거기는 작은 도시인데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그런 유럽의 예쁨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르츠부르크는 꼭 한 번쯤 가보실 만한 도시고, 세 번째는 콘스탄츠와 프리드리히스하펜. 굉장히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휴양지 느낌으로 여름에 7, 8월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7, 8월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도시들이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네. 저는 독일에서 현재는 지금 1년 조금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독일은 매년 왔던 도시예요. 매년 와서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또 하노버에선 1년 있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는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국 분들이 많이 하이델베르크라든지 아니면 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뮌헨이라든지 이런 도시들도 좋지만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특별한, 특히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현지 사람들이 많이 작은 도시들이지만 그런 도시들도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독일에서 여행을 하기 좋은 곳을 알려드렸고요. 제 직업 특성상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좋았던 곳들을 또 몇 군데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네. 그러면 혹시 독일에 관련돼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